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수출 통계하고 에이프로젠, 메디신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쭉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 홈피예요. 자, 통관 실적. 지난달에 1월 달에는 보시는 것처럼 15% 정도 수출이 늘었지만 수입이 워낙 많이 늘었죠. 35% 수입이 늘면서 자, 마이너스 무역 수지가 적자였고요. 지난달 2월 달에는 지난해에 대비해서 20% 정도 늘었어요. 뭐 제가 뉴스를 보기에는 2월 달 수출 통계로는 거의 500억 달러를 넘긴 게 500억 달러 넘긴 게 최초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이고 1월 달에는 수입이 워낙 많이 늘어서 무역 수지가 적자였지만 그래도 2월 달에는 보시는 것처럼 수입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됐고요. 토탈로 보면은 올해 토탈로 보면 17% 증가되고 있고 수출이 수입은 30% 증가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토탈로 따져서는 무역 수지가 적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게 언제인지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자, 수출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반도체 쪽도 안 좋다라고 하지만 반도체, 석유, 화학, 선박, 전자제품, 컴퓨터,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거의 다 두 자릿수 증가였던 걸로 저는 확인을 했었고요. 화면을 바꿔가지고 네이버 증권 화면에서 수출입 통계 관련된 속보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있다면은 그거까지 말씀드리고 종목으로 넘어갈 거고요.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정주, 넥슨, 창업주죠, 창업주. 말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우울증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연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 별다른 볼만한 속보가 없네요. 한국 BNC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 115억이 나서 적자로 전환됐다라고 속보가 있는데 솔직히 한국 BNC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코로나 치료제 이슈라든지 워낙에 지금 작전이 걸려 있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빠지면은 그 빠진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변동폭을 보고 저점 매수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5%를 먹든 7, 8%를 먹든 짧게 치고 나오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3만 원 근처 되면은 그렇게 매일매일 치고 빠지면서 3만 원 근처 되면 이제 빨간 불이죠. 경계하시고 다시 이제 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 종목이 기본적인 분석, 재무제표상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핫한 종목은 아닌 거예요. 자, 그 외에 별다르게 짚어볼 만한 속보가 없는데 지금 어느 순간에 그냥 유가가 그냥 훅 100불을 훅 넘어버렸어요. 지금 110 몇 불인 것 같은데 이제는 100불 이야기가 아니라 150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 원유 선물 거래하는 원유 레버리지 ETF 이런 쪽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위험하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ETF는 그 상장리스 펀드 중에서도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주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제가 자주 거래한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지금은 조금 많이 늘어난 상태여가지고 뭐 1000만 주씩 거래되는데 평상시에는 한 700만 주, 뭐 600만 주, 700만 주, 800만 주 요 정도 거래네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게 보장되는 그런 종목인데 앞서 언급해드렸던 원유 선물 레버리지 ETF 펀드가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래도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시면은 괴리율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맞춰지기도 힘들어요. 괴리율도 지금 뭐 신라젠을 비롯해 가지고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 자산운용에서 지금 시장에 내놓고 있는 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1.5% 가까운 괴리율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원유 레버리지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자 에이프로젠 메디신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2월 마지막 거래일에 이거 긍정적인 게 아닌 거죠. 그나마 저 윗자리에 잘 털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이 거래량 1000만 주 정도 거래되는 이 거래량만 보시고 발을 담그셨던 분들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늦지 않게 손절하는 게 맞아요. 2, 3일 안에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빠르게 손절하고 그 빠르게 손절하는 가격대가 아마도 두세 달 정도 뭐 빠르면 한두 달 정도는 다시 오기 힘들 거예요. 다시 오기 힘들 거고 거기에서 그 손절한 그 금액을 현금을 갖고 있다가 뭐 1,400원이 깨지든 뭐 1,300원이 깨지든 그 한두 달, 두세 달 사이에 가장 저점 구간에서 저점에서 다시 베팅이 들어가는 거죠. 그 주식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2월 28일 날은 조금 짧게 끝나고 조금 높지 않게 끝나긴 했지만 항상 그렇죠. 뭐 이런 구간에는 좀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 주긴 했지만 이런 구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싸주는 이런 자리에 무조건 탈출해야 돼요. 가장 빨리 내가 물렸다 싶으면은 10%든 20%든 30%든 가장 빨리 일단은 손절을 치고 그 10%나 20%나 30% 손절 친 금액을 가장 싼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가장 싼 구간에 베팅을 하셔서 이런 날 이렇게 뭐 300원이 됐든 뭐 400원이 됐든 또는 100원, 200원이 됐든 요런 날 고점에서 털고 10%를 복구하든 20%를 복구하든 이렇게 한 번, 두 번, 길게는 세 번까지도 두세 달, 한두 달에 거쳐서 반복적으로 저점에서 고점 매도로 그렇게 나누어서 빠져나와야지. 나는 한 방에 빠져나올 거야. 나는 한 방에 빠져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10%를 물려 계시든 20%를 물려 계시든 한 번에 빠져나오기에는 힘든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정말 뭐 5%도 안 돼가지고 진짜 한 번 5%나 10% 슈팅 주면 빠져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틀린 거죠. 막상 나는 5%밖에 안 물렸기 때문에 5%딱 회복되는 순간 나 그냥 본전치기 할 거야 라고 생각해도 막상 그날이 오면은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6% 지금 7%잖아. 2% 수익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그 잠깐만 기다려봐 하는 순간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는 1도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윗꼬리가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윗꼬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뭐 1,400원에도 팔 수 있고 1,450원에도 팔 수 있고 1,500원에도 팔 수 있고 기회는 있지만 그 기회를 잡아야지 그 순간에 사지고 팔리는 거지 그냥 쳐다만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략을 미리 세우시고 그 미리 세우신 전략이 있다면은 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더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 해도 최소한 마지노선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전략은 반드시 지키셔야 될 거예요. 에이프로젠 메디신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장사를 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음. 회사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철강 쪽, 기계 장치류 쪽 그쪽 회사 나라 KIC를 인수해서 에이프로젠 KIC로 바꿨다가 이번에 뭐 에이프로젠 메디신으로 바꿔서 에이프로젠과 합병해서 뭐 우회상장 비슷하게 회사를 만들어간다 하고 뭐 최근까지 김재섭 대표가 회사를 책임졌던 부분에 대해서 뭐 이승호 대표인가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뭐 대한민국 바이오 쪽 최초의 유니콘 기업으로서 미래 성장 가치 본격적으로 발전, 품목 허가, 뭐 미 FDA 승인,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 개발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발표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거 다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 7년 내내 떠든 거죠. 입이 아플 정도로 떠들어온 거예요. 그 7년 동안 매출 단 1원이라도 발생됐나요?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매출 단 1원도 없는 회사예요. 물론 니치코가 사갔던 뭐 기술료라든지 그때 뭐 2015년, 2016년 이때 임상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준 그때 물건을 만들어준 거는 그때는 이제 이 에이프로젠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바이넥스에서 만들어줬는데 그 수익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뭐 매출이 있었다 그게 수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고 원래 2017년 뭐 2018년 요런 시기 때 에이프로젠이 단독으로 상장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문제가 됐던 게 그거죠. 그 니치코가 사갔던 뭐 기술료 매출 그런 부분, 뭐 임상 매출 이런 부분을 이 금감원인가요? 이 상장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태클을 걸어서 상장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매출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뭐 비슷하게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회계 이슈가 나온 것도 그 셀트리온이 만들어 놓은 그 램시마를 비롯한 이 약물들을 관계회사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셀트리온 제약으로 이 돌려버리는 그 매출이 셀트리온 매출로 인식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비슷한 회계 이슈. 근데 결과적으로 셀트리온은 뭐 유야무야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상장 회사고 그거 가지고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은 뭐 이 개인 주주부터 해갖고 뭐 기관 주주나 피해가 어마무시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이 에이프로젠에서 발생했던 그런 부분은 결국 상장 부적격으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장을 철회한 거고 그것 때문에 그 당시 그 회계법인은 제가 정확하게 어느 회계법인인지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이 에이프로젠에서 그 회계법인을 뭐 고발한다고 막 하고 뭐 왜냐하면 그 회계법인에서 그 문제 때문에 감사 의견을 철회했거든요. 적정감사 의견에서 감사 의견 철회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면서 이제 상장 심사가 좌절됐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회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바이넥스와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를 놓고 비교를 하면은 바이넥스는 돈도 잘 벌죠. 매출도 꾸준히 발생돼요. 하지만 지금 주가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자 프레스지 바이오파는 매출이 없어요. 뭐 계약을 맺었네, 뭐 스푸트니크 관련돼서 위탁 생산을 시작했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뭐 얼마를 생산했고 뭐 추가 계약이 얼마가 진행돼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매출은 빵이에요. 자 에이프로젠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약도 있고 앞으로 뭐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지금보다 나아지겠지만 프레스지 바이오파마처럼 없다는 거죠. 매출이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5년까지는 제가 뭐 장담하기는 힘들고 한 3년 이내에는 바이오시밀러 관련 매출이 발생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미 뭐 약은 2017년도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판매 승인까지 났지만 일본 매출이 안 잡히죠. 그게 1, 2년 된 게 아니라 지금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넘었는데 일본 판매 승인이 나오고 나서 일본 매출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건 약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매출이 없다는 얘기죠. 매출이 있다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2018년도에 니치이코에서 미국 이 바이오시밀러를 미국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조 과정을
할 수 있는 그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공장도 회사도 인수하고 미국 FDA 품목 허가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미국 FDA GS07이 허가가 안 나왔어요. 뭐 곧 나올 거라고 얼마 전에 인터뷰한 이승호 대표는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허가가 나온다고 해도 이미 선점하고 있는 뭐 셀툰이라든지 기존 오리지널 약물이라든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뭐 몇 프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함부로 안 꺼내고 있죠. 그 얘기는 뭔가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 자신이 있고 유통망이 갖춰졌고 그 유통망에 얼마를 투자했고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올해 뭐 2022년, 2023년에는 반드시 우리가 FDA 승인을 받을 거고 미국 시장에서 5%면 5%, 10%면 10%, 이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 차지하겠다라고 비전 발표를 하겠죠. 그런 비전 발표 없이 뭐 올해는 할 건데 올해는 가능한데 올해는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우여곡절을 겪은 바이오 1호 유니콘 이승호 대표 올해부터 성장 자신. 그냥 성장 자신이에요. 수치가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고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한 게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전환사채 발행 1,050억. 얘네들이 지금 에이프로젠 메디신도 마찬가지, 에이프로젠 제약도 마찬가지, 에이프로젠 HNG 상장사 이 갖고 있는 이 상장사 세 군데로 2015년부터 뭐 2016년 올해까지도 이 전환사채로 발행한 끌어다 쓴 돈만 해도 뭐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저는 5천억 최소 5천억에서 거의 조단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죠. 매출은 빵인데 결국은 이 돈 가지고 약을 개발하고 판매망을 갖추고 유통망을 갖춰가지고 명확하게 수치로 시장 점유율 몇 프로 유통망 얼마 정도를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거는 없이 올해는 자신 있어. 그렇게 자신 있는데 왜 전환사채를 또 발행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미스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매출은 빵이고 계속해서 빚을 얻어다가 그 얻은 빚을 매출이 없기 때문에 회사 돈으로 못 갚고 주주들한테 떠넘기는 거죠. 부채를 주식으로 만들어서 바꿔서 전환해서 기존 주주들한테 계속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빠르게 손절 치는 게 맞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손절 쳐야지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 가장 싼 가격에 뭐 1,300원이든 뭐 얼마든 간에 그 가격에 다시 풀베팅해서 고 주식을 들고 두세 달 기다리면은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1년에 두세 번에서 서너 번 정도 퍼포먼스가 나와요. 뭐 하루 이틀 나올 때도 있고 뭐 20-30% 나올 때도 있는데 그렇게 뭐 한 번씩 뭐 특허라든지 뭐 황체 신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찌라시들로 주가가 한 번씩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 털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두세 번을 털면은 20-30% 손절 정도는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 회사는 매출을 기록해야 되는데 최소 3년 이내에 바이오시밀러 매출은 안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뭐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이나 기존에 계속해서 물려 계셨던 분들은 빠르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 한 가지 종목도 한번 찾아보고 영상 마무리 짓게요. 자, 뭐 시젠이나 SD 바이오센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충분하게 긍정적이고 올해까지는 퍼포먼스가 나올 거고 내년부터는 퍼포먼스가 끊긴다 하더라도 뭐 워낙에 높은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반토막 이렇게 난다 해도 수천억이에요. 지금 이 유지되고 있는 주가 수준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게 안 되는 게 뭐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워낙에 지금 뻥튀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이 됐든 피라맥스 치료제가 됐든 매출이 나올지 의문이 들지만 매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게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이고, 자, 대덕전자는 떨어지고 넷패스는 올랐어요. 저는 대덕전자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넷패스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에이드칩스 한번 볼게요. 자, 에이드칩스 회사는 솔직하게 돈을 못 버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곧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겠죠. 뭐 방법은 없어요. 397원이네요. 현재가 397원이고, 다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CPU 코어, 반도체 설계, 뭐 MCU, 이런 뭐 시스템 온 칩, 뭐 반도체를 집적시켜 가지고 칩에다가 담은 다음에 뭐 이 자율주행 칩이 됐든 뭐 반도체 통신 칩이 됐든 뭐 전력을 운용하는 뭐 차량 반도체가 됐든 이런 거를 제어할 수 있는 이 CPU 코어에 대해서는 그 손정희 회장,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현금이 없어가지고 팔아버렸던 그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 ARM, 이 회사하고 필적될 만한 기술 수준을 2017년도에 이미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뭐 매출을 발생시킨다든지 그걸로 어떤 뭐 수주를 따내서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뭐 냉장 냉동 유통고도 뭐 만들어 보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보려고 성장해 보려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했지만 오늘에 이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 가지고 AD 칩스가 갖고 있는 뭐 냉장 냉동고 가지고는 저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그 유통 테마는 그 백신 유통 테마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나마 평가해 줄 수 있는 게 이 반도체 설계 능력과 CPU 코어 핵심 기술, 요런 쪽으로 뭐 국내 특허 제품 개발 요런 기술력인데, 요 기술력을 갖고 인수합병 M&A 시장에 나와서 그걸로 해서 뭐 삼성전자급은 안 되더라도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미래 성장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반도체 관련 회사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나마 이 AD 칩스가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종목명은 AD 칩스지만 그때가 되면 다른 종목명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그대로 이어갈 수도 있지만 AD 칩스 뭐 과연 어떻게 될지, 뭐 어드밴스드, AD가 어드밴스드의 약자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멘텀이 붙을 때, 그런 찌라시가 돌 때 아마 한 번쯤 움직여 줄 거예요. 그때 거래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 종목이고요. 어차피 이 종목은 뭐 장기로 가져갈 것도 아니고 뭐 5%가 빠지든 뭐 2, 3%가 빠지는 순간에 무조건 손절 쳐야 되는 종목이죠. 내일이 없는 종목. 한국 BNC도 마찬가지. 자, 변동성이 극악인 종목들 뭐 에디슨 EV, 뭐 한국 BNC, 이런 AD 칩스 이런 종목들 무조건 단타예요. 뭐 내일 하루 더 볼까? 내일 하루 더 봐봤자 분위기 안 좋을 때는 5%더 빠지고 뭐 일주일 더 봤자 10%더 빠질 뿐이죠. 차트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뭐 여기에서 반등할 수 있는 건 제가 말씀드린 그 모멘텀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어차피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고 뭐 거의 뭐 막다른 골목, 관리 대상 종목 직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이슈가 터질 때 거래량과 양봉 확인하시고 비행기가 뜨는 자리에서 건드려도 건드려보고 무조건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오버나잇은 절대 없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두산 퓨얼셀도 뭐 떠오르기 시작하네요. 다시 4만원 회복. 제가 분명하게 뭐 이전 영상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전 영상 뭐 두산 퓨얼셀 마지막으로 언급해 드렸던 영상이 언제적 영상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소경제 테마에서는 연료전지,
연료 발전,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이쪽으로는 시장 점유율 1위, 뭐 기술력 1위이기 때문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산 퓨얼셀이 최근에 언제 말씀드렸을까요? 최근에 별로 없네요. 말씀드렸던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에 또 두산 퓨얼셀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한 청새롬이었고요. 자,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